한국에는 황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국부펀드 회장의 막내딸은 그것을 찾아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단 한 번의 실언으로 그녀는 전 세계의 분노를 산 후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도대체 중동 최대 부호의 딸이 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된 걸까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곳은 바로 서울이었거든요. 60명의 시종과 개인 화장실 4개가 있던 황금 궁전에서 화장실까지 함께 쓰는 8평 원룸으로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1년 뒤 고국에 돌아간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카타르 공주는 한국에서 도대체 어떤 기적을 발견하게 된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감동토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카디자 알타니입니다. 카타르 국부펀드 회장의 막내딸이죠. 23년간 도하의 황금 같은 궁전에서만 살았어요. 제 침실만 200평이 넘는 곳에서 매일 20명이 넘는 하인들이 저의 시중을 들었죠.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 중에서 고르는 게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8천만 원짜리 드레스도 그냥 일회용품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재벌 영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건설 현장 얘기 좀 들려줘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아, 그 외국인 노동자들요? 걔들은 그냥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일자리 줘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 운명이 그 10초 안에 결정될 거라는 걸 말이죠. 3시간 후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카디자, 당장 귀국해라.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화내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인터넷을 확인하자 이미 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 있었습니다. 카타르 왕족의 민낯, 특권층 수준 봐라 댓글이 폭주했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도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사과할 의향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플래시가 터져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23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한 짓 때문에 우리 가문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됐다. 카디자, 너는 내일 한국으로 떠난다.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 한국이요? 그곳에서 1년간 혼자 살아봐라. 사람이 뭔지 배우고 와라.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이요? 전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다. 특권에 취한 괴물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가 저를 괴물이라고 하다니. 아버지, 말대꾸하지 마라. 카드 한도도 제한할 테니. 아버지는 제 구두 하나 값인 300만 원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가는 거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곳에서 1년을 혼자 산다고요? 한국에서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공항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람이 되라니. 적당히 호텔에서 쉬다 오면 이 벌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꼈어요. 혼자라는 감정을. 평소라면 줄지어 선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출구에 아버지가 보낸 운전기사 한 명만이 제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초라해 보였어요. 카디자 알타니 씨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나요?
신촌 쪽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라는 말이 뭔지 몰랐지만 아마 한국식 호텔 스위트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충격이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 좁은 입구, 어두컴컴한 복도. 여기가 뭐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8평 원룸.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라고 했습니다. 200평 개인 침실에서 이런 곳으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살 곳이라고요? 운전기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생활비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이상한 종이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 돈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화폐였죠. 카드는 월 200만 원, 현금 10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입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니. 제 하루 용돈에도 안 되는 돈으로 말이에요. 운전기사가 떠나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걸. 황금 궁전은 이제 기억 속에만 있다는 걸 말이죠. 첫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분노,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눈물이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걸 그땐 몰랐죠.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궁전에서는 하인이 커튼을 열어주며 하루가 시작됐는데 여기서는 제 손으로 직접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궁전에서는 24시간 언제든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해줬는데 쪽지에 적힌 생활 안내서를 봤어요. 1층에 공동 주방 있음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공동 주방에 내려갔어요. 다른 입주자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궁전의 하인들은 항상 떠들썩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었죠. 한참 헤매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한국 여자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라면 드시게요? 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며 친절히 절 도와주었죠. 라면을 끓여주시는 걸 지켜봤어요.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 단순한 과정인데도 제게는 마법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본 거였으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 짰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궁전의 최고급 요리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사건은 타인에게 태어나 처음 받은 호의였어요. 카타르에서는 모든 게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이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서로 도우며 산다는 개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수정이라고 소개한 예쁜 한국 여대생은 한국이 어떤지 저에게 물었죠. 그리고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그래요. 특히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려고 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 사람들이 저를 스치며 크고 작은 도움을 줬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가? 생각이 많아졌죠. 첫 주가 지났어요.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 배우기,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궁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간단한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절 무시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식으로 도와주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쓰레기를 잘못 버려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죠. 친절하진 않았지만 투박한 그 말투가 어렵진 않았어요. 이건 플라스틱, 이건 일반 쓰레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야 해요.
카타르에서라면 하인이 대신 혼났을 텐데 여기서는 제가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배우자 책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는 쓰레기장에서 다들 시험이라도 보듯이 정직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귀찮을 텐데도 하나하나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사람이 된다라는 뜻은 이런 걸 배워오라는 거였을까요? 2주차가 되자 일상은 어느 정도 견디고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궁전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조차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부딪혀 관계를 배우고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카타르의 황금 궁전이 그리웠지만 이상하게도 이곳도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쉐어하우스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이제는 공동 주방에서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생겼고요. 한국 사람들은 무표정해서 조금 무섭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들 티 안 나게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의 궁전들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어 경복궁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나가보기로 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소란스럽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는 지하철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지 신기했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정거장을 지나면서 임산부 한 분이 타셨어요. 배가 꽤 불러 보이셨는데 보기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산부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여기 앉으세요. 배 부른데 어떻게 서 있어요? 임산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앉으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끝까지 양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젊을 때도 임신하면 힘든 거 알아. 어서 앉아. 임산부도 지지 않으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운동 삼아 서 있을게요. 할머니 연세에 서 계시면 안 돼요. 둘 다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고집 센 아가씨.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힘들면 아기도 힘들어해. 어서 앉아, 응?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임산부의 눈이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젊을 때 애 셋 키우느라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많이 겪었어. 결국은 임산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둘은 몇 정거장을 대화하며 가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임신 조심하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할머니가 내리실 때는 임산부는 일어나서 인사까지 드렸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까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 카타르에서는 계급에 따라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 상황,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려가 흘러가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며칠 후 마트에서는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금이 3,000원 정도 부족했어요.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린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번역 앱도 안 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계산원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계산원분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국인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뒤에 서 계시던 아저씨가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계산원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돈이 부족한가 보네요. 얼마나 모자라죠? 계산원분이 3,000원이요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저씨가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3,000원을 내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지만 아저씨는 이미 돈을 내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손을 저으시며 웃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다는 뜻으로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안 받으시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계산원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분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그래요. 번역 앱 없이도 표정만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3,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돈을 쓰신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게 과연 카타르에서 가능한 일일까? 아니, 카타르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었어요. 저라면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그렇게 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쉐어하우스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지하철에서 본 할머니와 임산부, 마트에서 만난 아저씨.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던 사람들. 카타르에서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받은 친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 따뜻한 배려, 그런 것들이었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진심 어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한국에 온 지 한 달 남짓.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화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의 의미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지하철 노선도도 익숙해지고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들도 몇 개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은 명동에 갔었어요. 쉐어하우스 언니가 명동이 쇼핑하기 좋다고 추천해줬거든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지만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명동 거리는 정말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카타르의 조용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 질서가 있었어요. 명동 한복판의 큰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려고 할 때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길을 건너려고 했어요. 카타르에서는 차가 안 오면 그냥 건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확 잡더라고요. 힘이 꽤 세서 뒤로 확 끌려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위험해. 빨간불인데 왜 건너려고 그래?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건너려던 길로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갔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안 잡아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랍어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조금 진정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신호등을 가리키시며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빨간불 서다. 파란불 건너다. 손짓까지 해가며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여기 차 많이 다녀. 조심해야 해, 아가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 그리고는 정말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모르는 외국인인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시고
안전하게 길까지 건네주신 거잖아요. 카타르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그런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카타르에서는 제가 위험에 처하면 경호원들이 해결해줬어요.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의무로 지켜준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걱정 어린 눈빛. 왜 그러고 다녀? 아가씨라고 하실 때의 그 목소리. 정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감동받았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스러웠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타르에서는 제가 중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위해 존재했고, 제가 다른 사람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저를 걱정해주고, 저 역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쉐어하우스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어요. 할아버지가 제 팔을 잡던 그 힘, 걱정스러운 표정, 안전하게 길을 건네주시던 모습, 모든 게 생생했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짐했어요. 길을 건널 땐 신호등을 꼭 지키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나도 도와주자.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 거니까요. 카타르에서 카디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명동에서의 일 이후로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제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쉐어하우스 친구의 소개로 구청 외국인 센터를 찾아갔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업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 다가오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한국 이름은 정호예요. 전 중국에서 한국이 좋아서 귀화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옆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이 좋아서 국적까지 바꿨다는 게요. 한국은 신비한 매력이 있나 봅니다. 한국어 연습을 도와줄게요. 정호 씨는 친절했어요. 정호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카디자 씨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어요. 유배 왔다고 할 순 없으니까요. 가족이 한국 문화 배우라고 했어요.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좋은 가족이시네요. 한국 문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 알았죠. 하지만 진짜 한국 문화는 여기 와서 배웠어요. 한국 사람들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우 씨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정이 많아요.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정우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하철 할머니, 마트 아저씨, 명동 할아버지 모두 그랬거든요. 말이나 표정으론 알 수 없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던 사람들이었죠. 카디자 씨도 느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정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도움받았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정우 씨가 계속 말해줬어요. 저도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지. 중국에서는 가족 아니면 관심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 살면서 배웠어요.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그게 사회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정우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카타르에서는 돈으로 모든 관계가 결정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카디자 씨는 한국에서 뭘 배우고 싶어요? 정우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이요? 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도움도 안 주고. 정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줬어요. 한국에서 그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정우 씨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카타르의 오만한 카디자에서 한국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부터 정우 씨와 자주 만나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웠어요. 정우 씨 덕분에 한국 생활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정우 씨와 함께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카디자, 이제 돌아와라. 1년이 다 됐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만큼 화나지는 않으신 것 같았어요. 비행기표가 일주일 후로 예약됐다고 하셨어요. 정말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한국을 떠나기 싫기도 했어요. 정우 씨에게 귀국 소식을 알렸어요. 아쉽네요. 이제 막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정우 씨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차가워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따뜻해 보여요. 정우 씨의 말이 고마웠어요. 1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쉐어하우스 사람들과도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카디자야, 한국 올 때 연락해. 언제든 환영이야.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분노와 두려움뿐이었는데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도하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조금 늙어 보이셨어요. 아버지, 달려가서 안겼어요. 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카디자. 네, 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한국은 어땠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정말 사람이 뭔지 배웠어요. 궁전에 도착했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뭔가 차가워 보였어요. 한국의 작은 방들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였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감개무량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하기도 했어요. 1년 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곳이 제게는 진짜 집 같았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카디자, 정신 차려.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저를 찾았어요. 여기서는 항상 카타르 왕족의 딸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냥 카디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거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너는 이제 알고 있구나.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너는 석유보다 더 귀한 걸 찾고 돌아왔다. 사람의 마음을 말이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유배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어요. 정우 씨가 마중 나와줬고 외국인 센터 사람들도 환영해줬어요. 다시 돌아왔네요. 네, 이제 진짜 집에 왔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였어요.
카디자에서 진짜 사람이 되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외국인 센터에도 종종 나가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학사 과정이 끝나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펼쳐볼 생각이에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언어나 문화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국의 정을 느끼고 변화하는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인간다움. 그것은 한국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온 한국의 참모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